안녕하십니까, 국대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3강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를 블로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사진이 너무 저승사자 같다고 해서 사진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사실은 최근 사진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네요. 만약 마지막에 지금 이 영상이 첨부될 거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3강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는 찍으려고 했어요. 블로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TAT 1급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최근에 한국세무사의 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해도 되겠지만 난이도는 중하 또는 하입니다. 하. 중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만큼 낮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파트는 주의할 것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식을 작성하는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 적수의 2배인 법인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변환세무 2급에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을 하는 파트가 나오잖아요. 이 파트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파트지만 이 공급가입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엔드 조건으로 전부 다 되어야만 작성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부가세랑은 조금 달라요. 적수라는 개념이 나와서 제가 적수에 대해서 한번 나열했는데요. 적수라는 것은 이 파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수라는 개념을 갖고 왔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지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 적수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하루 평균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 평균 숫자를 의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적수라는 것은 숫자를 쌓다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느 기간 안에 모든 숫자를 다 합하는 거예요. 적수라는 글이 나오고 나서 뒤에는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항상 또 나누기 365가 나옵니다. 나누기 365가 나오면서 하루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 5천만 원을 한 달 동안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모든 날의 합을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한 달 기간을 나누게 되면 즉 하루 평균의 보증금이 얼마인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증금이 이제 내가 만약에 임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고 입실과 퇴실이 막 반복될 건데 매일 있었던 모든 보증금 등을 다 더해서 나누기 365를 하게 된다면 하루 평균의 임대 보증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적수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평균의 숫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적수를 입력하다 보면 숫자가 막 커지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나의 마음가짐은 그냥 컴퓨터를 믿으시. 즉 입력하는 것만 고민하지 적수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수는 그냥 컴퓨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의 첫 화면에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총 입력해야 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임대보증금의 적수와 건설비 상당의 적수와 6번에 있는 보증금 운용 수입입니다. 임대금 등의 적수는 이 하단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나와요. 전기이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 이전 자료는 1월 1일로 해서 무조건 전기이월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파트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올해 이전 자료는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만 이제 주의하시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입금액 나간액 퇴실이죠. 들어오고 나가고를 이제 반복적으로 적어주면 적수라는 개념이 쌓이면서 그 기간 안에 임대보증금의 모든 숫자가 다 쌓이게 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 보이죠. 자, 두 번째,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입력합니다. 자,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탭으로 들어와서 입력을 하는데
빨간색 세 가지의 숫자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건설비 금액이고요. 여기 두 번째는 임대 면적이고 세 번째는 총 면적, 임대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건물 연면적이라는데 모든 층의 총 면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계산식은 건설비 금액 곱하기 임대 연면적 분의 임대 면적. 임대 연면적이라는 것보다는 건물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들어온 부분만큼의 건설비 금액이 뽑아지겠죠.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주의할 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건설비 총액에는 문제에서는 토지 금액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토지 금액은 빼고 건설비 금액만 넣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건설 금액에는 토지 금액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여기서 입력했던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임대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 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곱해서 입금 상당액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입금 상당액을 내가 재무회계에서 이자 수익 등의 보증금 운용 수입으로 잡았다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세무조정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 운용 수입을 입력하게 되는데 보증금 운용 수입은 하단에서 보다시피 하단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31번에 있는 데이터가 위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요 세 칸을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요 세 칸을 입력할 때 아까 제가 주의할 점 두 가지만 주의한다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정 등록은 입금 산입, 기타 사유출로 이렇게 하단에 나와요. 이 하단 부분을 그대로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요 내용. 건설비 총액에는 토지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넣지 않는다. 그래요. 전기 이전 자료는 그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로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